계속해서 전문가 모시고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박상철 경기대 교수, 소정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어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 모습 먼저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나는 장관이 어물어물 이 답변하면 안 된다. 실망했어요. 저의 대적과는 확고합니다. NLL을 확실히 준수하고 지키겠습니다. 한미동맹은 지금 북한의 비핵화 문제하고 별개의 문제다. 공군 출신으로서 장관이 되시면 저는 공군 출신의 국방부 장관이 아닙니다. 우리 국군 출신이고. 네, 화면에서 잠시 보셨듯이 이날 청문회에서는 주정론 검증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발언이 지금 문제가 돼서 야당에서 이렇게 잡고 있는 겁니까? 자유한국당의 황영철 의원이 이제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그 표현 삭제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경두 후보자가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12월 달에 이제 국방백서를 낼 계획인데 이 삭제됐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너무 이 객관적인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후보자의 입장을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밝혀라. 그 주적이라는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다그치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예. 자, 야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주적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 후보자가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직접 후보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북한 정권과 군으로만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축소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토, 영해, 영공에 위해를 가하거나 전 세계적으로 IS 테러와 같은 주체 불분명의 테러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사이버와 같은 모든 부분을 다 종합해서 망라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다 의견을 잘 수렴해서 최적의 그런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자, 정 후보자가 말한 모두 총괄적으로 좀 광범위한 이런 표현, 개념, 주적의 개념을 확대한다. 이거는 고 박사님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뭐 이게 새로운 건 아니고요. 예. 적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가상적, 잠재적도 있고 그렇죠. 그중에 주요한 적을 표현하는 주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경두 후보자가 얘기한 것은 흔히 군사학에서 얘기하는 가상적, 잠재적에 해당되는 설명입니다. 그거하고 주적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그중에서 당장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주적이 누구냐? 북한이죠. 저는 다른 국무위원들은 뭐 통일부라든지 외교부는 외교적인 언사를 해야 될 때가 있다고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적을 주적이라고 표현을 못하더라도 또는 안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방부는 달라요. 국방부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주적이 누구냐고 묻는데 잠재적 가상적이라고 하는 교과서적인 답변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적어도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과연 저런 사람이 뭐 우리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으로 언제 갈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이 시점은 정전 상태 아닙니까? 언제든 다시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 상황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그런 답변을 기대하고 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미흡하다, 부적절하다는 평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박 교수님, 이런 논란에 대해서 뭐 더불어민주당은 주적 개념은 너무 소모적 논쟁이다. 문제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입장이거든요. 또 타당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고 박사님 말씀하신 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주적 개념이라는 이 보수 진보 간의 논쟁은 참 좀 미안하지만 한심한 논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북한하고 대치 중이고 굉장히 갈등의 관계에 있을 때는 가장 큰 적이 주된 적이 이제 북한이죠. 그래서 이 국방백서에도 주적이냐 적이냐 갖고는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어느덧 오다 보니까 우리가 안보라는 거 그렇습니다.
서로 남북이 통일되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군대가 있는 한은 주적이 있는 거예요. 또 주적이 아니라 적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누가 적이냐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가변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논쟁을 국방부 장관이 주적이 북한인지 모른다? 북한하고 대치중이 모른다? 3·8성이 없다? 이런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저는 어떻게 보고 싶냐면 유연성이 있느냐 없느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자, 어제 저기 오늘의 뭐 동지가 되고 오늘 저기 동지가 되고 정치권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국방계획에서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진보 논쟁과 상관없이 이제 미국에도 국무성과 국방성이 있어요. 이제 국방성 우리 이제 국방부인데 국방부는 외교부가 달리 대화 상대편하고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할 수 있지만은 국방부랑은 끝까지 무슨 평화라는 것이 확실하게 오기 전까지는 그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금 이제 화면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포스타인 국방부 장관 예비 후보가 북한이 적인지 주적인지 모른다 이런 개념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확실하게 북한에 대해서는 안보 문제만큼 철저하다고 저는 믿고 중요한 것은 현재 남북 간의 관계가 다른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국방부 장관도 충분히 정무적으로 인지를 해야 된다. 그렇겠죠. 이 정도 차원에서 저 받아줄 문제지. 저런 무슨 뭐 주적이 북한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장관이 됐다. 라고는 진짜 우리 생각하지 맙시다. 유치하게. 그렇군요. 뭐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지금 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국방장관이 뭐 지금 휴전 정전 상태인데 휴전이죠. 휴전 상태인데 국방장관이 저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조금 이렇게 유연하신 분 입장에서는 국방장관이 뭐 주적이지만 이 광범위하게 적을 표현하는 거 이게 문제일까 또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게 무슨 세대 간의 문제가 아니고요. 세대 간의 문제는 전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경도 후보자의 설명은 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는 수준의 설명인데 그게 가상적이냐 또는 잠재적이냐 하고 주적이냐고 하는 것은 그건 또 개념이 별개의 다르다는 문제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청문위원들의 질문은 주적이 무엇냐, 주적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인데 정경도 후보자는 그 설명을 가상적과 잠재적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서 이게 일종의 동문서답과 같은 수준의 답변을 한 것이다. 제가 그 점을 지적한 거예요. 장관으로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청문위원들의 답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문서답을 했다. 지금 고 박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군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논란이 있습니다. 현역 군인이요 바로 예편을 하지 않고 장관 후보가 되는 거는 헌법에 위배된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현역 장성들은 국무위원으로 바로 갈 수 없게 헌법에 나와 있는 거죠 지금? 헌법 87조 4항에 보면은 현역 군인은 그 군인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이 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동안에 위헌 관련된 부분이 아니냐 문제 제기가 돼 왔고 이번에도 이제 정의당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의견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 이제 전례는 있습니다.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이 육군 참모총장으로 있다가 바로 국방부 장관이 됐고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도 합참의장으로 있다가 이제 국방부 장관이 됐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례를 또 참고를 해서 정경도 합참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이렇게 내정을 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저 이제 헌법 이야기가 나와서 헌법학자라고 해서 뭐 헌법을 잘하는 건 아니겠지만 저 조항은요 우리가 좀 저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현역 별을 달고 장관은 될 수가 없어요. 인사청문회 끝나고 임명 직전을 그만둘 겁니다. 저 조항이 왜 있냐면 과거에 군사 쿠데타 있죠. 군사 쿠데타. 군인들이 군복 입고 정치한 걸 막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게 이전 조항이지. 아니, 누가 현역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적은 누가 지적인지 모르겠지만 뭐 좀 사실 뉴스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문제 제기한 건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헌법 읽어보시면 나오잖아요.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무위원으로 임명하기 전에 전역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대단한 문제인 것처럼 제기되는 것 자체가 좀 황당하죠. 그리고 뭐 전임 정권에서도 두 분이나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또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헌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이것도 뭐 개헌의 뭐 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한국당 얘기인데요. 한국당 중앙윤리위원장이에요. 김영종 변호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누구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영상을 보면 아, 이 사람이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한번 보시죠. 대통령에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우선 일이 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계속 공격하는 질문을 하면 계속 공격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쯤 하면 막 하자는 거죠. 이 발언 당시에 정말 화제가 됐었는데요. 한국당이 김영종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 글쎄요, 이유가 이거 뭐 어떻게 뭐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김병준 위원장으로서는 이제 인적 청산에 본격적인 시동을 좀 걸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를 윤리위원장에 임명한 부분이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김영종 변호사가 뭐 이제 1991년에 사시 33회로 합격을 해서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이나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등을 지냈는데 예. 지난해 7월 달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검사장 승진해서 탈락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변호사 개업을 하다가 이번에 한국당으로 윤리위원장, 물론 당적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등등을 볼 때 또 문재인 정부와의 여러 가지 그런 측면도 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검사장 승진을 못해서 이제 검찰에서 나와서 변호사로 있는 상황이고 예전에는 뭐 목사님께서 윤리위원장을 한 적도 있고 변호사가 할 수 있는데 자, 뭐 일각에서는 홍준표, 김무성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를 저지할 선봉장으로 뽑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는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저 예. 부분은요. 홍준표 전 대표까지 연관된 것은 역시 홍준표의 존재감인 것 같고 예. 한국당은 아직도 변화가 제대로 안 돼서 홍준표 전 대표가 연관이 된 것뿐이고 저는요 저 부분을 좀 김병준 그 위원장한테 좀 비판을 좀 쓴소리를 좀 하고 싶은 게요. 저럴 수도 있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을 윤리위원장 만들었구나라는 건데 저 눈에는 저건 한국당의 어떤 체질을 바꾸기 위한 모습보다도 자기 개인적인 인연과 뭔가 뉴스감이 되는 그런 좀 멋을 부리는 사람의 채택이 아닌가, 채용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소위 비대위원장 저는 비상대책이라는 것이 저런 형식으로 한 건 우리 헌정사에도 저는 처음이라고 봅니다. 아니 정당사에. 예. 정말로 자유한국당이라는 게 작은 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초라해져서 그런지 오랫동안 집권도 해왔고 또 앞으로도 집권 가능성이 높은 정당이에요. 거기 비대위원장을 맡았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이 당의 어떤 체질 개선을 해야 되고 또 인적 청산하면 과감하게 좀 욕을 먹어가면서 그러나 국민들은 시원하고 지지층들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저도 좀 약간 흥미롭긴 높지만 예. 그냥 일종의 뭐 무슨 양념 맛을 본 기분이지. 그냥 뉴스거리일 수는 있지만 예. 저런 것은 별로 좀 약간 너무 비판적인지 모르겠지만 예. 우리 저 김병준 위원장이 비판을 좀 받아야 될 부분이다라는 하나 추가하시고 싶고 예. 뭐 어떤 뭐 우리 김 변호사의 뭐 자기 역할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뭐 역할을 해서 고맙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모습은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변화를 보여주지 한 단면을 저는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국당과 김 변호사 사이에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거나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까? 제가 김영정 씨를 몰라요. 예. 뭐 저만 모르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무슨 관심을 모르시겠죠. 기울였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에 저 사람을 발탁하면서 뭔가 노이즈 마케팅을 염두에 뒀다면 아주 성공적이네요. 이제 다 알게 됐으니까. 예. 예. 그러나 정치 저렇게 해야 되냐? 제 일감이 그렇습니다. 예. 두 분 다. 예. 저는 뭐 지금 화면을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요. 예. 대통령이 평검사들과 맞짱 토론한다고 했을 때 예. 그때부터 제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한테. 예.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가벼운 자리가 아니다. 예, 그랬는데 막장 토론이 벌어졌고 저런 장면이 국민들 앞에 공개가 됐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뭐 아까도 봤습니다만 굉장히 흥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실패한 그런 토론으로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소통의 장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소통과는 좀 거리가 멀게 되는 오히려 더 거리감이 생겼죠. 그런 것으로 끝난 이 토론회의 뭐 일종의 이 주역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이제 보니까 기억이 나네요. 예. 그거 말고 저 사람이 한국당의 윤리위원장으로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주객관적인 조건을 잘 구비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다가 어쨌든 언론은 뭔가 취재를 하기는 해야 되니까 저런 강성 이미지의 검사, 대통령하고도 맞짱 토론한 사람을 윤리위원장으로 하니까 이거는 그러면 인적 청산을 한번 제대로 해보기 위한 포소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 그리고 저 사람이 그동안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알 바가 있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우리 박 교수 얘기대로 뭐 좀 지나치게 좀 멋을 부린 이런 인사다 또는 조금 더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뭔가 좀 노이즈 마케팅까지 좀 염두에 둔 그런 인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제가 또 한 번 똑같은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게 정말 본말이 전도될 수 있는 일입니다. 예. 자, 윤리위원장, 한 당의 윤리위원장 이제 취임을 놓고 이렇게 또 질문하는 것도 참 이례적인 일인 것 같은데 윤리위원장으로서 과연 어떤 역할과 일을 하게 될지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